3면 2023년 1월 2일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올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자유마을.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올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왜 나쁘다 하는가?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줄기차게 외치는 구호 중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있다. 용어 자체는 대단히 그럴듯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물론 상당 수준의 의식을 가진 애국 시민들조차 이 위험한 것들을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저들에 의하면 종전선언은 1950년 6월 25일 공산주의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침략으로 시작되었다가 1953년 7월 27일 휴전으로 끝난 한국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다. 평화협정 역시 남북한과 미국 그리고 관련국들이 앞으로는 전쟁을 하지 말자고 문서로 약속하는 것이다. 종전선언과 평화선언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 저들은 그러면 전쟁하자는 말이냐며 윽박지른다. 우선 쉬운 비유로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위험성을 말해보자. 우리는 아주 맛있는 음식, 정말 먹음직스럽게 생긴 음식일지라도 건강을 위해 먹으면 안 될 경우가 있음을 잘 안다.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맛도 있어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나쁜 것이기에 먹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이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은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그러나 대단히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음식에 비유할 수 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망치고 적화통일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전쟁을 초래할지도 모르며 국가안보를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우리의 준비태세를 와해시킬 아주 나쁜 것이기에 반드시 피해야만 할 일이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꼼수.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앞장서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추종하며 미국에 반대하며 중국에 굴종하는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을 통칭해서 주사파라고 부르며 그들의 궁극적 목적은 자유대한민국을 북한에 가져다 바치는 것이다. 이 같은 사악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 겉모양이 번지르르해 보이는 개념들을 들고 나와 일반 시민들을 혼동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꼼수를 모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고 지금도 속고 있는 중이다. 2018년 4월 27일에 남북한 판문점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라는 환상의 절정을 이루었다. 저들의 꼼수에 속은 일반 국민들 중에는 정권이 바뀌니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왔다며 환호하는 사람조차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독립적인 대미 정책을 추구한다는 명분 하에 전시작전 통제권의 조기 환수에도 노력했다. 주사파들이 생각하는 적화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은 한미동맹, 주한미군, 유엔군 사령부 등이다. 우리 국민들 거의 모두가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저들은 노골적으로 한미동맹, 주한미군, 유엔군 사령부를 폐지, 철수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지난 대선에서 미군 철수를 원하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국민들의 93.9%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계속 주둔에 찬성하는 사람들이었다. 상당수 국민들이 속은 것이다. 그래서 주사파들은 주한미군 철수라는 직접적 구호 대신 한미동맹의 폐기와 미군 철수를 초래할 꼼수가 숨어있고 일반 국민들을 쉽게 속일 수 있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종전선언은 6.25 한국전쟁을 끝내자는 선언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합의되면 6.25의 직접적인 생산물인 유엔군 사령부가 해제되어야 한다.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 붕괴 시 북한을 접수, 평정할 수 있는 정당성과 합법성을 가진 아주 훌륭하고 소중한 국제적 안전장치다. 그래서 북한을 살려 주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주도하는 적화통일을 원하는 저들이 머리를 굴려 만든 방안 중 하나가 종전선언인 것이다. 평화협정은 종전선언보다 포괄적인 것으로 한미동맹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를 궁극적 목표로 삼는 꼼수가 숨어 있다.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북한과 남한의 주사파들은 한반도에 평화가 왔으니 북한과의 전쟁을 가정하고 성립된 한미동맹은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고 당연히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님들은 평화협정, 종전선언에 동참하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에게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유엔군 사령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먼저 물어보시라. 그리고 질문을 받은 자들이 머뭇거리면 결코 동의해 주지 마시라. 평화협정은 성공한 역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을 체결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사파들에게 평화협정을 통해서 평화가 유지된 사례가 있느냐고 물어보시라. 평화협정으로 평화가 이루어진 사례는 국제정치의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다. 19세기를 살았던 프랑스의 역사학자 빅토르 세르블리에즈, 빅터 처블리, 의 연구에 의하면 BC 1500년부터 1860년까지 3360년 동안 적어도 8000건 이상의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모든 조약들은 모두 다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주리라는 가정 아래 체결되었지만 이들 평화조약으로 인해 평화가 지속된 기간은 평균 2년 정도에 불과했다고 한다. 1860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수많은 평화 협정들이 체결되었지만 장기적인 평화를 보장해준 것들은 하나도 없었다. 세계적인 국제정치학자 예일대학 교수 브루스 러서트 박사는 평화조약, 불가침 조약 등을 체결한 나라들이 그런 것들이 없는 나라들보다 전쟁에 빠져 들어갈 확률이 더 높았다라는 황당하기는 하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을 도출했었다. 전쟁을 할 이유가 원천적으로 없는 나라들은 애초부터 평화조약을 맺을 일도 없고 불가침 조약을 맺을 일도 없지 않겠는가. 전쟁을 초래한 평화협정의 유명한 사례들. 아마도 지구 역사상 가장 황당한 평화협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1928년 8월 27일 미국과 프랑스의 국무장관들인 켈로그와 브르앙이 체결한 켈로그-브리앙 협정일 것이다. 두 나라의 외무장관들은 이 협정을 통해 모든 전쟁은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이 선언에 독일, 일본, 이태리, 영국 등 강대국을 위시하여 수십 개 나라들이 동참했다. 이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 꼭 10년 만에 발발한 역사상 최악의 전쟁인 2차 대전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운 나라들이 모두 전쟁은 불법이라는 숭고한 선언에 서명했던 나라들이다. 또 하나 유명한 평화협정은 1938년 9월 30일 영국의 챔벌레인 수상과 독일의 히틀러가 체결했던 뮌헨 평화협정이다. 히틀러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영국으로 돌아온 챔벌레인 수상은 비행장에서 환호하는 군중 앞에서 협정문을 흔들며 이것이 이 시대의 평화올시다라고 외쳤다. 히틀러는 체인벌린의 어리석음을 비웃었을 것이다. 당시 뮌헨 협정에 반대했던 처칠은 영국 국민들이 보기에는 왕따 전쟁광이었다.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했고 뮌헨 협정은 체결 후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다. 전쟁이 발발하자 곧 왕따 전쟁광 처칠은 영국 총리가 되어 힘겨운 전쟁을 이끌었다.
국제정치학자들은 뮌헨 협정이 없었더라면 2차 대전은 훨씬 빨리 연합국의 승리로 귀결되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한다. 뮌헨 협정을 통해 시간을 번 독일은 1년 동안 전쟁 준비를 했고 훨씬 막강해진 군사력으로 영국을 상대로 공격 전쟁을 개시할 수 있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 적용되기 가장 좋은 평화협정 사례는 베트남 전쟁 당시 체결되었던 파리 평화협정일 것이다. 미국과 월남 그리고 공산 베트남과 베트콩은 1973년 1월 27일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전쟁을 평화로 마무리했다는 웃기는 공로로 당시 미국 국무장관 키신저 박사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키신저와 함께 공동 수상자로 지명되었던 북베트남의 외무장관 네둑도는 노벨 평화상 수상을 거부했다.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 미군과 연합군은 월남에서 철수하기 시작했고 철수가 거의 끝나가던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군 수십 개 사단이 남베트남을 기습 공격해서 수도 사이공을 점령했다. 파리 평화회담으로 인해 남베트남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평화협정에 합의했던 북베트남은 미군이 나가자 전면 남침을 통해 남베트남을 손쉽게 점령, 전국을 공산화시켰다.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을 북베트남의 공산 지도자 호치민의 이름으로 개명, 사이공 호치민시티가 되었다. 북한 역시 자신들이 원하는 공산 통일을 이룩한다면 서울을 김일성시, 시티라고 개명할 것이 분명하다. 국제정치는 역설의 영역. 국제정치는 역설, 패러닥스의 영역이다. 평화를 떠들던 나라들은 전쟁에 휩싸이기 더욱 쉽고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이끌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을 준비한 나라들은 오히려 평화를 지킬 수 있었다. 고대 로마의 현인 베지티어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시비스 페이시엠 파러벨럼 역설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금어는 진리임이 증명되었다. 믿을 수 없는 상대방과 믿을 수 없는 종이조각을 교환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막강한 힘을 기르고 그 힘을 활용할 수 있는 연습, 즉 군사훈련을 잘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이다. 힘을 통한 평화, 펜스 스루 스처렝스는 언제라도 더욱 안전한 평화의 수단이었다. 국가들은 돈이 엄청 비싼 무기를 사다가 쌓아 놓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당한 성능을 가진 탱크 한 대는 승용차 300대 가격인 80억 원에 이르며 비행기 한 대는 1000억 원 이상, 군함 한 척은 1조 원이 넘는다. 우리는 이 같은 비싼 물건을 쓰지 않으려고, 즉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오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안보와 전쟁의 관계는 역설적인 것이다. 암 환자에게 반창고를 바르자는 좌파들의 꼼수.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는 북한은 핵을 만들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장담한 사람이 있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만들면 자기가 책임질 것이라는 말도 했다. 자신은 외국을 돌아다니며 북한의 입장을 두둔해 주었다고 자랑스레 말한 대통령도 있었다.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며 돈을 대주면 북한은 감동받아 핵을 내려놓을 것이라는 개념 없는 소리를 외국 지도자들에게 말한 김정은의 대변인 같은 한국의 대통령도 있었다. 저들의 꼼수에 더 이상 속지 말자. 저들이 평화협정, 종전선언에 찬성하라고 말하면 평화협정, 종전선언을 체결 이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자. 대답 못하고 우물거리면 나라를 위해 그런 일은 그만하라고 타일러 주자. 전쟁이냐 평화냐? 라고 윽박지르듯 묻는 사람에게
전쟁에 반대만은 평화가 아니라 항복이라고 알려주자. 그리고 당신은 고종 혹은 이완용의 정책을 평화를 초래한 정책이라고 믿느냐? 무슨 근거로 김정은이 평화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느냐? 라고 물어보자. 미국의 전직 외교관 미첼리스는 문재인 정권의 종전선언 노력에 대해 정치, 군사 문제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마치 암 환자에게 반창고를 발라주는 일과 같다고 말했음을 알려주자. 책자 노스쿨 학생들에게 스테디셀러인 헌법학 강의 저자 김학성 교수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들려주는 헌법 이야기 국민헌법 신간 출시 김학성의 헌법 이야기 국민헌법 헌법 대한민국 가정이 한 권은 꼭 있어야 한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멸망한다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정체성을 국민이 모르면 그 나라는 이념 갈등과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선진국들은 역사와 그 나라의 헌법을 교육과정에서 가르친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며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유일한 체계이기 때문이다. 김학성 지음 주간 베스트셀러 S24 일반 헌법 분야 책 구입 문의 광화문몰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15228686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국헌법학회 고문법무법인 파라클레이토스 고문대검 수사심의위원회 위원